동학혁명의 세 가지 이론. 동학혁명의 세 가지 이론. 그래서 바꾸신다고 그랬어. 응? 선생님 논문 중심으로 하신다. 이것만 할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이제 안 갖다 놨어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종교와 정의 혁명. 이것도 내내 그 동학혁명 그런 거만 들어가나요? 예. 몇 년? 1984년. 소개를 시키고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해서 소개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우리 특강에는 우리가 평소에 경향에 맞지 않던 노정선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노정선 교수님께서는 그 옛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는 법과대학을 다니고 노정선 교수님께서는 그 신학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저희 법대는 law school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대학원은 이제 divinity school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신학대학원이 저희 숙소에서 저희 법대까지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저희 디비니티 스쿨에서는 무슨 공부들을 하시는가. 근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뭐 2년 과정 또 뭐 박사 과정 뭐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있고 또 건물도 아주 예쁘고 또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선생님들 또 학자분들도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 법대에서는 이제 좀 속수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고 이 디비니티 스쿨에서는 아주 고상한 공부를 아마 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저희 그 하버드에서는 원래는 그러니까 1600년 중반기 이후에 이제 그 무슨 학당 비슷하게 이렇게 칼리지가 생겼다가 나중에 1820년대에 대학원이 생겼는데 그때 대학원이 신학대학원, 법과대학원, 그리고 의학대학원 이 세 가지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유럽에서 그 유명한 대학이 생긴 곳에서도 파리나 또는 뭐 영국이나 또는 이탈리아나 그런 데서도 역시 신학대학원, 법과대학원, 뭐 의학대학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학문 중에서는 신학하고 법학이 좀 그전부터 역사가 좀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 이제 노정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연구를 하시느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공교롭게도 이 동학에 대해서 이제 논문 쓰신다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도 동학을 하시나? 신학대학원에서는 그저 뭐 성경책이나 보고 그런 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서학적으로 뭐 신약, 구약 뭐 등등 교회사 뭐 등등 그런 것을 주로 가르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거기서도 아마 그런 것이 주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깊이들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종학대학원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명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고 저도 고생을 했어요. 하다가 가만히 디비니티 스쿨에서 디비니티 스쿨이 단지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좀 그 보다 높은 뭐 디바인이라는 뜻이 뭐 거룩한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뭐 Graduate School of Divine Studies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 잘 네, 선택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잘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말씀을 이걸로 줄이고 우리 노 교수님 노 교수님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네. 제가 그 박사 논문을 그 동아혁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쓴 박사 논문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이거 그거 주소 몰라. 그 당신 기억 안 나? 응. 응. 오가 아이고. 됐어요. 예, 이제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선생님은 전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던 노정선 교수님이십니다. 노 교수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먼 날, 근 50년 전 미국 하버드 캠퍼스였었는데 그때 저는 법대를 다니고 노 교수님께서는 거기 신학대학원을 다니셨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저희 숙소에서 그 신학대학을 거쳐서 저희 법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때 늘 궁금했던 것이 신학대학원에서 뭘 공부하나 성경책 이외에 뭐 공부할 게 또 더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절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에서는 아마도 그 구약, 신약, 뭐 교회사, 뭐 등 설교학 뭐 등등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미국 신학대학 디비니티 스쿨 거기서는 저기 말씀해 주세요. 폭넓게 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뭐 불교 등등 그 인접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노 교수님께서 이 훌륭한 정말 박사학위 논문을 쓰셔서 오늘 인터넷에서 수강생들이 보라고 이렇게 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가 해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목이 Religion and Just Revolution. 우리말로 하면 종교와 정의의 혁명. 정의로운 혁명, 정의의 혁명. 네, 아주 거창한 제목인데 여기서는 Third World Perspective, 제3세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3세계라면 이슬람, 불교, 또 옛날에 동학 그런 거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노 교수님 강의를 듣기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제목이 폭력과 비폭력의 관계를 핵심으로 썼는데요. 1894년 동학혁명에서 있었던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던 민중들의 노력에서 나타난 폭력과 비폭력의 관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긴 제목인데 핵심은 이제 동학혁명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논문을 쓰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하버드 얘기를 하셨지만 하버드 대학이 처음 세워진 게 1636년에 2년제로 이제 그 당시 청교도들이 왔으니까 그 청교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학교를 다녔고요. 이 논문의 15페이지에 보면은 들어가는 말에 있어서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동학 movement. 이 논문은 동학 운동의 1860년부터 1930년까지를 핵심으로 해서 이제 폭력과 비폭력의 관계가 정의를 위한 민중 투쟁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점프를 해서 제6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6장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년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이 천도교에서 천도교를 어떻게 글로벌라이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저도 청중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동학혁명을 영어로 이것을 썼는데 천도교에서 아무도 이걸 읽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즈 하려면은 내 책을 이용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대학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 됐습니다. 예, 지금 들리죠? 네, 네, 들립니다. 네. 제6장이 이제 141쪽에 있는데요. 그 장의 제목이 뭐냐면 종교와 정의의 혁명과 폭력,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혁명의 관계가 세 가지 이론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A하고 The Discontinuity The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연속성, 그러니까 종교하고 혁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동학 종교, 최재우의 선생의 가르침하고 동학혁명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종류로 분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그룹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Continuity Theory, 그래서 동학 종교, 최재우 선생님의 가르침이 곧 혁명을 일으켰다. 이거는 씨앗과 열매의 관계다. 그것을 Continuity Theory라고 하고요. 세 번째 이론은 뭐냐 하면은 변증법적으로 이것이 관계가 돼 있다는 이론입니다. A Dialectical Continuity Theory 그래가지고요. 동학혁명은 최재우 선생님이 1960년 시작하셨지만은
그 62년부터 엄청난 이제 관리들 양반들이 수탈하고 때리고 인권 유린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민중들이 동학도들과 더불어서 일으킨 혁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역학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변증법적으로 역학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투쟁 가운데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세 번째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절설, 계속설, 변증법적 연결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1984년에 쓴 이제 논문을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참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강의할 때 웃지 않으면은 F학점 드립니다. 그러니까 웃고 박수치고 하면서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도요 학자들 가운데 이 동학혁명과 혁명의 관계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봉준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근데 전석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동학 농민들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분은 뭐냐 하면은 동학 종교하고 동학혁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크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편이 민중들에게 아편 주사를 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서 양반들이나 권력자가 수탈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이것이 막스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북한의 정석담은 이제 막시스트는 아니지만 북쪽에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종교를 이제 하나의 아편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종교를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담, 전병직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여기 대표적으로 해석이 나오고요. 여러분 전봉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봉준을 다 이제 동학하시는 분, 일반 분들 다 아시죠? 북쪽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전봉준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 하면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실패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지면 안 되잖아요. 전략가가 장군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전봉준은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길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이제 이리 맥락이고요. 오길보 선생의 책은 평양 사회과학원에서 1976년에 출판이 나옵니다. 142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섭이라고 하는 분은 김용섭이라는 분은 전봉준이 쓴 공초를 분석을 해서 1958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 전봉준의 공초라는 것은 뭘 말하죠? 공초는 담배꽁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기 고백을 한, 그래 이제 일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한 그게 공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논문을 썼는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제 그 토마스 뮌저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농민 전쟁에 들어가서 신부님인데 농민 전쟁하다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한 얘기하고 전봉준 선생님의 공초가 내용상 참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뮌저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 그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칼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 토마스 뮌저는 이걸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그 군벌들이 선하게 살지를 않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로 내리치라고 칼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칼을 들고 군주를 죽이러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토마스 뮌처가 쓴 그 공처나 전봉준의 공처가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다 하시지만은 이제 전봉준 때 농민들이 땅을 다 뺏기고 그러니까 땅을 다시 돌려주고 평등하게 나눠줘라. 그래서 equal distribution of land라고 하는 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하게 토지를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얘기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관리들, 뭐 그다음에 이제 서원에 있는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뺏어서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라. 이게 전봉준이 요구한 것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전봉준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세금 제도를 새로 고쳐야 된다. 뭐 오늘날도 이제 세금 제도 때문에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근데 이 세금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줬는데 요즘 영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걸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아주 가장 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여자 비서를 데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세계에서 1, 2등 가는 부자인데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자기 비서가 내는 세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봉준과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를 새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추가적인 세금을 자꾸 붙이는데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abolition of various additional taxes. 그다음에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 권력을 잡고 농민들을 수탈하고 때리는데 고종이 말이죠. 그 부패한 관리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관리들을 끌어다 잡아놓고 재판을 해서 옥에 넣어야 되는데 권력자들이 그걸 안 하고 거꾸로 농민들을 때리고 뺏고 감옥에 넣고 하니까 이런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라. 그래서 punishment of corrupted officials and merchants. 상인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당시에 이 반란을 일으켰던 말하자면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이 300만 명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300만이 다 동학도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3천 명이 동학도였고 나머지는 이제 동학도들이 이끌어 가지고 동학 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군대가 돼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도자들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접주가 있고 대도주가 있고 도주가 있고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대도주일 텐데 실제 가장 계급이 낮았던 접주, 칸츄리 프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접주들이 실제 이 전쟁에 있어서 작전권이나 전술을 실천하는데 가장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군의 구조는 대접주, 종교의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 전술을 하고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가장 낮은 종교적인 지위에 있던 접주들이 이런 것을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학대의 구조를 보면은 산업공상이라고 그러죠. 선비가 제일 높고 농민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의 지위는 4계급 중에 2번째에 속하는 그래도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말하자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만인 일족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인간이다. All races are one person. 이런 주장. 그다음에 사해일가 이런 거 주장은 네 개의 바다가 하나의 집안이다. 그래서 four seas are one home. 이런 주장을 하신 거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불연속설에 속하는 것이고요. 계속설, continuity theory. 이건 다시 말하면 동학 종교 자체가 혁명이었다. 그래서 동학 릴리전 앤 동학 레볼루션이 그 continuity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덕 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There could not have been the 동학 revolution of 1894 without the 동학 religion. 동학 종교가 없으면 그 당시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45쪽의 맨 밑입니다. 이것이 이제 김용덕 선생의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김상기 같은 분 146쪽에 보면은 Korea was a patient of critical illness. 조선 반도라는 것이 아주 열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최수훈이 first leader죠. 그분이 prepare the way and 봉준전 practiced surgery. 최재우 선생님이 길을 마련하시고 전봉준이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학자 가운데는 서남동 교수님이 있는데요. 한신대 학장도 했고 연세대학교 학장도 했던 저 개인으로는 스승입니다.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토착신학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썼냐 하면요. The 동학 revolution in many ways 146쪽의 중간에 있는 인용입니다. The 동학 revolution in many ways represent the peak of a Korean people movement in history.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조선 민중 운동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동학혁명이었다. 그래서 without the ideology Humanity is Heaven, 인내천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했고 거기서 그 봉건적인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동학혁명이고 외국에서 오는 자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 동학혁명이었다. 그래서 In this revolution, the oppressed people defined themselves. 이 혁명에서는 압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하기를 as the subject of their own history and destiny.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역사의 주체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봉건 사회에서는 역사의 주체는 왕이나 관료들인데 이 동학에서는 이것을 이 시스템, 이데올로기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it must also be stressed, 강조되었는데 the aspiration of people went beyond the mere longing for political liberation.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리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민중들의 열정적인 그런 영적인 힘이 동학혁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re was a deep-seated hope of Messianic kingdom.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여기에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봉준과 같은 동학도들은 민중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 민중의 구세주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박수를 안 치시는데 박수를 안 치면 F학점이고 박수를 치면 천천히 좀 그래요. 그래 빨리 안 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려면 책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35년 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사요. 전부 인터넷만 보고 사실은 뭐 인터넷 다 뒤집은 상당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 정보라는 게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교수님이 읽으라는 책을 읽어야 이게 진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책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은요, 변증법적인 계속설입니다. dialectical continuity theory에서 변증법적으로 동학혁명과 그 동학이 역학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세 번째 팩터는 동학 종교와 동학혁명 두 가지 팩터 다음에 세 번째 팩터는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일어나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하는 이런 역학이 여기서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학 중에 첫째를 소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의, unbearable injustices. 근데 이 견딜 수 없는 불의가 1세대, 2세대만 거친 게 아니고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충격, 이것이 동학혁명에 불을 지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축적되어져 있었던 한, 소위 148쪽입니다. accumulated 한, 축적된 한이 있었어요. 이 한이라는 개념은 지구상 어느 나라의 족속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개념은요,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는 HAN 그렇게 쓰고 이제 설명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정이 많다 그러죠. 정이라는 것이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 독일어, 영어, 불어 뭐 아무리 가도 안 돼요. 이 한이나 정이라는 개념이 가장 고유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한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불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거기에서 생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감정, 이것이 한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한 is an accumulated feeling of unresolved, 해결될 수가 없는, 해결되지 않은 resentment, 유감이죠. against unjustifiable suffering, 정당하지 않은,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고난,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억압,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느낌이 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한이라는 개념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왜 전 세계에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10월 9일이면 한글날인데 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국말을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노래를 보면 절반은 영어고 절반은 한국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부르는데 전 세계 청년들이 BTS를 춤추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생 안 보내줘도 선생 안 보내줘도 이거 CD 틀어놓고 한국말 배우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동학에서 나타난 한이라는 개념을 수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팩터는 뭐냐면 민중이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민중이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뭐 우매한 민중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민중처럼 지혜로운 인간들이 없어요. 억압이 오면 억압을 지혜롭게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소를 잘 짓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딱 때리면 화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딱 때리면 웃어요. 이런 민족이 없거든요. 의도만 때리면 미소를 왜 짓습니까? 그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민중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만들어낸 지혜다 이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분석을 하는데 이상면 박사님이 그냥 필기만 하고 이럴 때는 좀 웃으면서 필기를 하세요. 교수님, 네. 여기 보면 동학을 T로 시작을 했거든요. 앞에는 B로 했는데 이게 희요? T, 철자 T, 아, T가 아니라 통학. 아, 마찬가지예요. 동학이나 통학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DONG를 쓰는데 옛날에는 D하고 T를 혼동해서 쓰거나 T를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G자도 마찬가지예요. G하고 K, 예를 들면 김포공항 할 때 GIMPO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김포라 그랬거든요. 부산도 지금은 BUSAN 하는데 옛날에는 PUSAN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한번 딱 정해서 고쳤는데 이 논문은 벌써 1984년에 작성이 돼가지고 같은 논문에서 D도 쓰고 T도 쓰고 예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는 D고 어디는 T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대접주도 있고 접주도 있고 집강소도 있고 이제 이런데 여기에 그 집강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독립된 민간 정부입니다. 이 집강소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가 인정하는 통치 기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동학도들이 모여서 자주 독립된 조그만 지역의 통치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어떻게 말해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있는데 시장 모르게 또 하나의 서울시를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그건 불법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학은 벌써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classless society. 이것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회는 다 계급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 중간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제 아주 인간도 아닌 그런 백정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동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똑같다. 사인여천, 뭐 인내천 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시조가 사형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걸 하면 사형 당하죠? 당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뭐 기독교인인데 그 뭐 연구를 할 만큼 서양에 대한 건 정말 빠지지 않고 했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뭐 로마라든가 쭉 했는데 이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분단됐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학의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동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학을 아무한테도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 혼자 제가 미국에 가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의 답이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를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가 이제 로저 링컨 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13개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교수님 이 중에 뭐라도 쓰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근데 12개는 다 서양 거. 맨 끝에 이제 동학혁명 13번째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 지도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를 써도 박사학위는 넌 준다. 그래서 저는 이미 딱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훌륭하거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교수님 제목을 주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수가 어떻게 제목을 주냐? 그 학생이 뭐를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교수보다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근데 넌 어떻게 해서 13개나 가지고 왔냐? 이게 일생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놀라운 거는요. 네가 12개 서양 거에 대해서 쓰면 학위는 내가 준다. 근데 서양 사람이 그걸 누가 읽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라이놀드 니버 그러면 뭐 300~400개의 박사 논문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루해서. 그러나 네가 투쟁하는 민족의 동학 투쟁의 역사를 쓰면 서양 사람은 모르니까 야 이게 뭐냐 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라 그러더라고. 그분의 판단이 없었으면 이 동학 논문 제가 못 쓴 거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왜 세계에서 1등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듣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사를 전 뭐 따라 못하지만 가사를 제가 잘 이렇게 곰곰이 해보면 서양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감정을 노래로 얘기하고 그것도 50%또 한국말로 해버리는데 배짱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세종대왕에게 충성바치는 거는 지금 1등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재우 선생님이 가르친 입장은 최재우 선생님은 절대 평화주의자였어요. 패시피스트였습니다. 그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 2천여 명의 동학도들이 둘러쌌다는 거죠.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래야 뭐 한 20명이 끌고 갈 텐데 2천 명이 둘러쌌으니까 치면은 얼마든지 최재우 살려낼 수 있었죠. 근데 최재우 선생님이 나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끌려가서 죽겠다. 그래서 이제 또 동학도들이 말도 참 잘 들었어요. 선생 말을. 그래서 그 2천 명이 이 관리들을 경찰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이 말하자면 사형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세 번째 요인에 첫째 요인은 뭐냐 하면은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도저히 민중이 견딜 수 없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요인,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축적된 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한 민중의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뭉쳐가지고 최재우 선생님의 가르침과 동학혁명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역할을 했냐, 변증법이라는 방법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Dialectical Continuity Theory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강의 잘했으면 박수 좀 쳐보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100분 강의인데 50분 하고 쉬고 아니 뭐 그다음 50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려면은 지금 질문을 좀 받을까요? 아니면은 질문 받는 게 낫겠죠? 끊어지면 이게 줌이니까. 혹시 뭐 그냥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코멘트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멘트를 하라 그러면 막 그 서양 학생들은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내용도 없는 거를. 근데 이제 우리는 내용은 다 꽉 차셨는데 절대로 입을 안 닫는다. 침묵이 금이라고 배웠잖아요. 침묵은 금이고. 근데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은 이 폭력과 비폭력의 관계에 대해서 서양의 토론이 있고 이제 동양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riental Discussions on Violence and Non-Violence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쓰라 그러면 이 오리엔탈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제가 그 Eastern Discussions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오리엔탈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양 사람을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썼는데 지금은 이제 오리엔탈보다는 이스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교의 전통입니다. 유교, 맹자, 공자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맹자의 사상에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놀랍게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에게 도전할 권리가 우리 민중에게 있다는 거예요. Right to revolt라는 거예요. 맹자는 주전 371년에서 289년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공자의 가장 큰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맹자가 얘기한 거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그 민중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귀중한 것이 사직이다. 말하자면 임금과 그 체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첩보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중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직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임금이다. 이러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ople are the most precious one. 민중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second is political religious regime. 사직이 두 번째 중요하고요. The least precious ones.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king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맹자도 사실은 사형당할 사람인데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왕은 반드시 폐위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탄핵해서 제거해야 된다, 왕을.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 민중은 퇴위를 시킬 수가 없어. 민중은 다른 민중으로 바꿀 수가 없다. 왕은 다른 왕을 모셔서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민중은 리플레이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맹자는 또 그의 자신의 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왕들은 반드시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고 왕에게 경고를 하고 충고를 해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왕을 퇴위시켜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they will dethrone him. dethrone. 왕자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왕을 모시던 맹자가 한 말이니까 간이 제 간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교를 완전히 완성시킨 것이 이제 주희고 주희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이가 완전히 이 시스템을 그 완성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자리 기자기 이치라고 할 때 이하고 자신이라고 할 때 자, 그다음에 이치라는 이자리 기자기 기운이라고 할 때 기자 하고요. 자신이라는 자자, 기운이라는 기자.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principle is principle. existence, 기가 existence, is existence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뭐냐? 이와 기의 관계는 뭐냐? 그거는 1, 2, 2 하나인 동시에 둘이고 그 다음에 2, B, 2 그러나 둘이 아니다. 1, 2, 2 2, B, 2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은 역설적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Two at the same time one 둘인 동시에 하나고 but not one 그러나 하나가 아니다. 2, 2, 1 2, B, 1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1과 2의 관계가 불상협 without change 불상협 그 다음에 휘연무관 그 사이에 1과 2의 사이가 없다. without division이라는 거죠. without division 그 다음에 리는 이별할 때 리자예요. 없을 무자의 리 무리 without separation 그 다음에 무합 혼동도 없다는 거예요. 합칠 때 합입니다. without confusion 무희 그러니까 이 자리 기자기 1, 2, 2
2B2, 221, 2B1, 불상협, 휘연무관, 무리, 무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1과 2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것과 원리가 유기적, organic, 윤리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현상과 윤리, 그리고 이제 신, 하나님, 뭐 천주님 이런 그것과 혁명의 관계가 둘인데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둘이고 둘이 아니다. 이런 식의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교적인 전통, 특별히 맹자의 전통에 있어서 맹자는 저항할 권리가 민중에게 있다. 그런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교죠. 우리 노자의 전통에 보면은 여기에 동시에 이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노정선 노씨인데 이 노씨 종친의 제일 높은 분이 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노아가 또 이거 우리 종친의 분입니다. 그래 동서양의 노씨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2명이 노씨입니다. 그렇잖아요. 김 씨가 둘이 있었나? 김영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에게 제가 A+. 왜냐면 이런 엄숙한 자리에서 농담을 한다는 건 얼마나 정말 지혜가 넓으시며 유머가 있고 우리 조선 사람이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딱이 딱 때리면요 서양 사람은 팍 달겨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딱이 딱 때리면 씩 웃어요. 이게 놀라운 그 리스판스지요. 그래서 이 노자를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학자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뭐 서당 학교를 못 다니셨고 가난해서 근데 이제 동네 서당이 있었잖아요. 9살인데 아버지가 너무 한문을 잘해가지고 야 너 선생해라 그래서 9살에 서당 선생이 됐어요. 제가 연대 교수 된 게 29살이거든요. 29. 그러면 저보다 20년 앞서서 교수님이 되신 거야. 저희 집에는 그냥 산같이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6.25 전쟁 끝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책이 너무 많은데 전쟁 끝나고 와서 학고방 짓고 사는데 둘 데가 없어서 그걸 팔았어요. 옛날엔 책을 사갔죠. 요즘은 책 안 사갑니다. 책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보면 책을 4추럭을 가져가더라고요. 뭐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뭐 깔뱅의 책이니 뭐 칼바르트 책이니 그다음에 물론 도교 유교 불교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나게 참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놀러 나가려면 정산아 그리고 불러요. 그럼 이제 앞에 꿇어 앉아야 돼요. 꿇어 앉아서 뭘 하느냐?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들키면 또 정선아 부르면 또 꿇어 앉아요. 그러면 어저께 배운 거 뭐지? 그걸 외워야 됩니다. 대학 지도는 제 천명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뭐 이런 거를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면 이제 그 다음에 한 줄 배워주는 거예요. 한문이 교육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딱 한 줄만 배워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명심보감을 한 줄 한 줄 나갔어요. 그게 명심보감을 띄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기독교 목사지만은 성경 말씀보다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명심보감이 더 먼저 생각이 나요. 그게 아주 간결하고 포인트가 딱 있어요. 성경은 이 최재우 선생님이 뭐라고는 성경은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가르침은 명석하거든요. 한 줄 딱 이렇게. 근데 그다음 간게 이제 도덕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13살인데요. 한 줄도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무위
비상도 이렇게 위무위가 뭐세요? 위장병 났다는 얘기인가요? 위무위. 이게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자면 그 인식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두개골의 세포가 많아져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도서관에 갔는데 이 도덕경을 1916년에 중국 사람이 이거를 한자로 쓰고 영어로 번역한 거죠. 1916년에. 영어로 딱 한 걸 보니까 그냥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인데 안 웃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노자가 뭐구나 알았는데 대개 서양 사람들은 노자의 얘기를 읽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건 신비주의자다. 뭔지 모르고 신비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신비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략가예요. 이 사람은 전투의 기술, 전략의 기술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 전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첫 번에 나오는 거는 참 애매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26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름이 지어진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래서 therefore let there always be non-being. 그렇기 때문에 항상 non-being,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the two are the same.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이제 애매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맨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있는 인용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라. act the non-action이에요. 이것이 한자에서는 무위 이거를 act the non-action. 그 다음에 participate in the non-occupation. 그 점령하지 않은 곳을 가서 점령하라. 이런 얘기예요. taste the tasteless. 맛이 없는 것의 맛을 봐라.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숫자가 많은 것을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regard the small. 작은 것을 as great. 큰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the few as numerous. 숫자가 적은 것을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야 되고 return good for evil. 보원이 덕이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건 굉장히 그 성경 말씀 비슷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그 27쪽의 위에서 넷째 줄인데요. 노자는 말하기를 자연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이 없는 곳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Non-existence penetrate where there is no opening. 여러분 문이 있는데 문을 잠궈 놓으면요.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그러나 연기는 문틈새로 다 나가요. 그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이 없어도 뚫고 들어간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배운 건 뭐냐? 소위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Advantages of non-action. 행동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많다. 침묵의 가르침을 여기서 배워라. 침묵.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이롭다.
이러한 것을 how few peopl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숫자만이 이것을 실천한다. 여기까지도 이제 좀 무슨 얘기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인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 12째 줄에 보면요. 노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다. 여러분 넓적다리나 가슴을 만져 말랑말랑하죠. 부드럽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은 딱딱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몸 만져보셨어요? 이제 장인 돌아가셨을 때 그 관에 넣는 분이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럿이 달려들어서 해야 팔이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고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다. 또 풀과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풀도 나무도 부드럽지만은 죽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구부릴 수 있지만은 죽게 되면은 말라가지고 딱딱해진다. 따라서 딱딱하고 경직한 것은 곧 죽음이다. 죽음을 말한다. 그 다음에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의 속성이다.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군대로 말하면 군대가 강력한 힘에 의존하게 되면은 승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에 의존하게 되면은 승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rmy depending on force,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군대는 cannot overcome,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the strong and the great, 강하고 큰 것은 항상 낮은 장소에 머물게 되지만은 부드럽고 약한 것은 높은 곳에 머무르게 된다. 여러분 공기하고 돌멩이를 비교해 보면요. 돌멩이는 무겁고 강한데 낮은 곳에 가 있게 되고요. 공기는 부드럽고 약한데 이것은 높은 곳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조금 쉬어도 하셔도 좋대요. 예, 알겠습니다.